얼마 전 어메이지피 GTS4 미니를 가성비 워치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어메이지피 GTS 라인업의 최신 대표 모델인 GTS4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미니랑 비슷한 네모형 시계지만 사이즈도 더 크고 최신 플래그십 모델답게 스펙도 훨씬 업그레이드 되었고 신기능도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럼 기존 제품들과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메이지피 GTS도 어느새 4세대를 맞으면서 디자인도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네모난 디자인을 보고 애플워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GTS4는 나름 네모형 워치에서도 차별적인 디자인을 추구했습니다. 어메이지피 GTS4 미니랑 비슷하지만은 옆에서 보거나 이 스트랩 부분에는 플라스틱이 보이는 미니랑은 다르게 GTS4의 앞면은 전부 알루미늄 소재로 통일되었습니다. 스트랩과 붙는 부분까지 일체형으로 마감되어서 고급감을 더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크라운도 한층 더 커졌고 미끄럼 방지 처리를 위한 홈도 나 있어서 더 예쁘게 보입니다. 그리고 크라운을 돌릴 때 미세한 전동이 느껴지는 햅틱 반응이 생겼습니다. 이게 재미있고 직관적으로 느껴지다 보니까 컨트롤할 때 화면을 슬라이드하는 것보다 크라운을 돌리는 걸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디스플레이 화면도 미니보다 더 큰 대형 1.75인치의 HD AM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Always On 디스플레이도 지원해서 화면이 꺼져도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해상도는 390x450에 PPI는 341로 상당히 쨍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최대 밝기는 1000니트로 애플워치 8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무게는 스트랩을 제외하고 27g으로 역시 가벼운 편입니다. 아쉬운 점은 화면의 베젤이 균등하지 않고 위아래가 살짝 더 두꺼운 점인데 이 부분이 크게 티는 안 나고 보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뒷면을 보면 미니랑 다르게 확실히 센서가 많이 붙어있는 걸 볼 수 있죠. 충전 단자는 자석식으로 충전기를 붙여서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충전기는 TRX2의 것과 똑같고 GTS4 미니의 것과도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호환은 안 되더라고요. 스트랩은 플라스틱 버클로 되어 있는 미니랑 다르게 본체랑 같은 금속 재질과 색으로 마감되어서 통일된 느낌이 납니다. 참고로 GTS4의 컬러는 블랙, 브라운, 핑크, 화이트의 4가지 종류로 출시되었는데요. 스트랩을 제외한 본체 색은 블랙과 골드색 2가지 종류고 나머지 브라운, 핑크, 화이트에는 스트랩 색이고 본체의 색은 골드 컬러로 똑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제품은 화이트 색인데 본체는 골드 컬러죠. 어차피 스트랩을 바꿀 거면은 본체 색은 블랙과 골드색 중에서만 고르면 되겠습니다. 스트랩의 사이즈는 20mm로 동일하고 탈착이 편리한 레버가 있어서 스트랩을 바꾸고 싶을 때 편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GTS4에서 바뀐 가장 핵심 기능은 전화 송수신 기능입니다. 미밴드와 같은 저가형 스마트워치에는 단순히 알림 기능만 있어서 문자나 전화가 온 걸 확인만 할 수 있었고 답장을 하거나 전화를 받고 통화하는 건 스마트폰으로 해야 했는데요. 어메이지피 GTS4에서는 드디어 블루투스 페어링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전화를 받고 바로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손에 뭘 쥐고 있을 때나 스마트폰을 주머니나 가방에서 꺼내기 애매할 때 이렇게 워치로 전화 받는 게 정말 쏠쏠한데요. 좀 더 스마트워치에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저장되어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거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화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빠른 답장하기를 해서 기존에 지정된 문자를 보내서 전화를 못 받는다고 양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답장하기 기능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도 가능하고 심지어 카톡 알림이 왔을 때에도 빠른 답장하기가 가능했어요. 이전에는 문자나 카톡 알림을 보고 답장을 하려면 스마트폰을 어차피 열어야 했는데 이제 간단한 내용들은 워치에서 보고 워치에서 바로 답장을 할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화를 위한 마이크와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를 활용해서 음성 메모를 바로 녹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외부에서 회의를 하면서 녹음이 필요할 때 티를 안 내고 녹음을 해둘 수도 있고 그리고 타이핑해서 메모하기 어려울 때에는 이렇게 음성으로 녹음을 해두는 게 빠르고 편하죠. 음성 녹음 파일은 일단 GTS4 내부 저장 공간에 저장이 되며 제 맵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도 옮겨둘 수 있습니다. 옮길 때에는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켜서 잡아주셔야 합니다. GTS4의 내부 저장 용량을 활용해서 음악 파일을 저장해 놓고 워치에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 저장 용량은 약 3.4기가 정도가 되고 기본 저장 파일을 빼면은 약 2.5기가 정도가 실가용 저장 용량일 것 같습니다. 음악 파일이라면 이 정도면 넘치게 많이 저장해둘 수 있겠네요. GTS 자체의 내장 스피커의 품질은 그냥 소리를 확인하는 수준입니다만 이 음악을 블루투스 이어폰과 페어링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GTS에서 설정에 가서 블루투스 장목에서 이어폰과 페어링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GTS에서 나오는 사운드를 이어팟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두고 스마트워치만 들고 러닝 중에 음악을 듣고 싶다 하면 이렇게 GTS의 음악을 저장해 놓고 바로 이어팟으로 음악을 감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운동 얘기가 나왔는데 GTS4는 사실 운동에 가장 특화된 기기로 홍보하고 있어요. 일단 야외 러닝이나 사이클링을 측정할 때 가장 중요한 GPS 모듈도 듀얼밴드와 6개의 위성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 측정을 지원합니다. 제 맵에 들어가면 옵션에서 GPS 센서의 세부적인 설정을 정할 수도 있어요. 러닝이나 사이클링 경로를 추가해서 경로를 추적해 갈 수도 있는데 이건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보여드리지 못하겠네요. 그 외에도 그냥 워치를 쓰다가 자동으로 운동을 감지해서 측정을 시작하는 운동 감지 기능도 있습니다. 역시 제 맵에서 감지 운동의 카테고리를 미리 설정해 둘 수도 있고 저는 걷기랑 실외 러닝 정도만 설정해 두었어요. 그럼 이렇게 야외에서 일정 시간 동안 걷기를 하면은 자동으로 걷기 측정을 하겠냐고 묻고 취소하지 않으면 10초 후에 측정을 자동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걷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했냐는 확인 알람이 뜨고 종료를 하면은 운동 요약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운동 결과를 스피커에서 소리로도 알려줍니다. GTS4는 총 150개의 운동 모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운동 종류도 다양해서 심지어 e스포츠까지도 있습니다. 이것까지 운동으로 치는 게 맞나 싶네요. 몇몇 운동 기능은 워치에 여러 센서들과 결합되어서 재미있는 기능도 지원하는데요. 근력 운동 모드에서는 내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인식해서 운동 횟수를 세워주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 아령을 들었다 놨다 하는 운동을 한다고 치면은 10번 정도 아령을 들었다 놨다 하면 자동으로 횟수가 카운팅되고 워치 화면을 보면 세트별로 횟수를 카운팅하고 세트 수와 휴식 시간도 나와서 적당히 휴식을 갖고 다시 세트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 모드도 재미있었는데요. 워치를 차고 골프 스윙을 하면은 이 스윙을 하는 걸 인식해서 횟수를 기록하고 스윙이 내려갈 때와 스윙이 올라갈 때의 속도까지 분석해 주더라고요. 골프 연습장에서 스윙을 연습할 때 사용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 외에는 의외로 이용했던 멤버십 카드 기능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토스나 삼성페이처럼 자동으로 멤버십을 불러오는 기능은 없지만 내가 직접 멤버십 바코드나 QR코드를 찍어서 저장해 둘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자주 쓰는 KT 멤버십과 해피포인트를 저장해 두었는데요. 이렇게 워치에서 멤버십 카드 메뉴에서 해당 멤버십을 눌러주면 바로 바코드 이미지가 뜨면서 스캔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미지를 저장해서 띄우는 거라서 별거는 아니지만 왠지 워치에서 바코드를 보여주면 멋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GTS4에는 앱스토어의 기능도 더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 10개 남짓하던 앱들이 40개 정도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 중에는 계산기처럼 쓸만한 앱들도 좀 있어서 찾아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디스크 플래시 라이트라는 이 앱은 라이트 조명처럼 반짝반짝한 빛을 비춰주고 주사위 굴리기라는 앱은 말 그대로 주사위를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재미를 가진 앱들이 많아졌습니다. 기존의 MHP 시리즈는 단순한 피트니스 트래커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앱이 많아지니까 좀 더 스마트워치가 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GTS4는 워치페이스도 다양하게 지원하는데요. 총 200개 이상의 시계를 다운받을 수 있고 GTS4 미니와 다르게 커스터마이즈 가능한 워치페이스들도 많아서 워치페이스를 꾸미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외 기본 기능들은 기존의 어메이지핏 제품군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혈중산소 포화도와 심박수 측정 기능을 지원하고 수면 측정도 당연히 잘 지원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300mAh로 일반적으로 4일 정도 사용 가능했고 정확한 GPS 모드나 이런저런 측정 모드를 풀로 사용할 시에 사용시간은 더 줄어듭니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전부 다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교체하더라도 부담 없이 고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어메이지핏 GTS4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GTS4는 기존의 제품들에서 지적되었던 단점들을 고치고 장점을 특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은 전화통화도 지원하고 문자나 카톡의 빠른 답장을 지원해서 스마트워치로서의 활용도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더 고도화된 GPS와 신체 측정 센서 탑재 등 아낌없는 스펙 업그레이드로 고급화 차별화를 누렸습니다. 그 외에도 운동 기능이 강화되어서 다양한 운동에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앱스토어와 멤버십 카드 등 소소하지만 재미있는 부분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경로 추적처럼 아직 몇몇 기능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점인데 이 부분까지 OTA 업데이트가 완료되면은 기존에도 경쟁사를 압도했던 배터리 사용 시간뿐만 아니라 기능상으로도 경쟁 제품들을 앞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